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다 통화 수합을 요청했는데 미국한테 한 대 그죠? 그냥 뭐 이단 협착이로 야 결국은 안 됐죠. 미국이 수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무렵에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요청은 또 수락해요. 아르헨티나가 미국에다 통화 수합 좀 해달라 하니까 미국이 오케이 했죠. 왜? 아르헨티나는 우파 정권이 들었었거든요. 친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오케이. 하지만 반트럼프, 반미주의자 이재명 정권이 탄생되자 당연히 통화 수합을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화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대표적인 사례다 이겁니다. 네, 1-1번. 미국 투자 빨리 안 하면 관세 인상하겠다. 한국 경제 소식인데 뭔가 하면은 현재 사진에 보이는 그저 분이 미국 상무부 장관이죠. 상무부 하워드 러터닉 장관이죠. 주로 전에 자주 뉴스에 등장할 때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바로 투자 금액, 그죠? 투자 관세와 투자 정할 때 많이 제가 보도했던 인물이죠. 미 상무부의 러터닉 장관인데요. 여러분 제목이 뭐죠? 미국이 한국 보고 야 빨리 투자 빨리 해. 투자 빨리 안 하면 관세 올리겠다. 관세 올리겠다. 대미 투자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냐. 한국에다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참 제가 이런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기 바로 직전 2024년 11월이었거든요. 2024년 12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선포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가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달에 2025년 1월 25일 날 이제 트럼프 2기 트럼프 2.0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정책 하에 미국의 견제가 될 만한 중국을 작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서 철저하게 공산주의 세력, 친중 세력을 견제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1년이 지난 올해는 주로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올해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 올해 3월 달에 우리로 치면 3일절이죠. 그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베네수엘라와 이란 둘 다 아시다시피 친중 국가이자 친중 반미 국가이자 그리고 석유가 나는 국가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작살내버렸죠. 그죠? 그 원래 군사작전 하기 전 작년에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경제적인 즉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겠다 해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하자마자 작년에는 각 나라들 다니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할 테니까 빨리 미국 안에다 와서 공장 지으라. 그래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주로 미국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요. 미국에 와서 공장 지고 생산해서 미국인들의 고용 기회를 늘려달라라고 했고 우리나라로 보도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와 SK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고 미국 와서 공장 지으라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관세를 부과할 테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압박을 가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관세 금액이 얼마 정해질지 그리고 또 미국의 투자, 대미 투자를 얼마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대단히 많이 집중됐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로 치면은 작년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었고 조기 대선을 통해 6월 3일 날 지난해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되잖아.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전화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야, 빨리 관세 협상하자 하니까 한덕수 오케이 좋다 이렇게 됐죠. 한덕수랑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한덕수는 나서지 마라.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돼서 이재명 업적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관세 협상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트럼프하고 짧은 전화통화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패싱해버렸죠. 그래서 당시에 나토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무슨 회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재명을 패싱해버렸죠. 왜요? 친중 반미 정권이라서 좌파 정권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그 뒤로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 즉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관세 협상 하지 말고 남겨놔라 했는데 과연 이재명이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그 뒤로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작년 8월 25일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한테 완전히 한 대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재명은 뒤에 보니 백악관에서 블레어 하우스입니까? 그게 블레어 하우스에도 숙박 머무르지 못하고 일반 호텔에 가서 머무르다 왔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관세 협상이 서명도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잘 되었다라고 국민들에게 대사기를 친 것이죠. 대사기를 쳤죠.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서명도 할 필요 없을 만큼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 했지만 실제로는 뚜껑 열고 보니까 됐어요. 전혀 합의된 것도 없고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10월 달 11월 달 무렵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 겸해서 그때 이제 김해에서 그죠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정상회담하고 야구방망이 선물로 받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금관 선물해 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알려지기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는 금액이 얼마 되기로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거의 이미 관세협상 끝나는데 이재명은 패싱됐으니까 관세협상이 결렬됐다가 합의된 게 몇 억 달러입니까? 기억하십니까? 3,500억 달러죠.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하고 그리고 1,500억 달러는 바로 마스가 이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우리나라 조선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약속됐어서 합의 금액이 얼마라고요?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그냥 대충 700조로 잡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비판을 했죠. 진작 한덕수한테 맡겨놓든지 아니면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한국하고 각 국가끼리도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신뢰가 바탕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미국이 신뢰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덤터기로 3,500억 달러나 투자해라니까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논평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또 기억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미 동맹 관계가 불신 관계 파탄나고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정권이 미국 보고 통화 스왑을 해달라. 통화 스왑 뭐죠 이거?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이 달러를 빌려주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달러 빌려주고 해서 서로 통화를 그죠? 달러에 대해서 서로 부족할 때 도와주기로 한다는 통화 스왑인데 미국이 오케이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다 통화 스왑을 요청했는데 미국한테 한 대 그죠? 그냥 이단 협상이로 결국은 안 됐죠. 미국이 수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무렵에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요청은 또 수락해요. 아르헨티나가 미국에다 통화 스왑 좀 해달라 하니까 미국이 오케이 했죠. 왜? 아르헨티나는 우파 정권이 들었었거든요. 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오케이. 하지만
반트럼프, 반미주의자 이재명 정권이 탄생되자 당연히 통화 수합을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화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대표적인 사례다 이겁니다. 여하튼 현재까지 이제 올해 벌써 8월 아닙니까? 지난해 11월 달, 10월 마지막쯤 되죠. 11월 달에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뭐라고? 3,500억 달러. 어쨌든 투자하겠다. 500조 되는 투자하겠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제가 그때도 그랬죠? 과연 이재명은 트럼프 면전에다가 대놓고 사기치는 놈이에요. 아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을 잘 모르는가 봐요. 이재명 별명이 뭐예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입벌구라는데 이번에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서도 사기를 친 것이죠. 그럼 미국 상무장관이 야, 왜 약속 안 지키냐? 왜 약속 안 지키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당연히 안 지킬 거라고. 이제 미국도 똑같이 속았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다가 사기친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지난해 8월 25일 날 백악관에서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앉혀놓고 야, 너희 나라에 잭 스미스가 갔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한 번은 2020년 대선에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잭 스미스라는 특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당하고 하여튼 개고생했잖아요. 미친 특검이 마구잡이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덮어씌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 특검 종합특검팀이 마구잡이로 없는 범죄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 덮어씌우는 거 똑같습니다. 거짓말로 거짓으로.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재명 면전에다 대놓고 야, 너희 나라에 나를 괴롭혔던 잭 스미스가 한국에 갔냐? 너희 나라 미친 특검 왜 그래? 조은석 특검팀을 겨냥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힌다고. 그때 이재명이가 임기응변시라고 했지만 사기를 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특검 내가 임명한 거 아니다. 국회에서 뭐 했는가 본데 하는데 야, 거짓말이죠. 특검은 여러분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요. 지가 임명해놓고 이게 이재명 스타일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를 빼고 언제나 구라치고 사기치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리고 사과도 안 해.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미안해할 줄 모르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이런 자들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수한테 쌍욕을 해도 미안할 줄 모르고 국민들 앞에서 맨날 입 벌고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미안해할 줄 모르고 뻔뻔스러움의 극치 아닙니까? 철면피 같은 인간이죠. 제가 없는 이야기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저 역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바로 허위 조작 정보 건절법, 즉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지난달에 7월 7일 날에 그저 시행된 그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논평을 하는 것이고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충분히 제가 근거를 말씀드렸죠. 여하튼 이재명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쳤죠. 또 근거 많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전 세계 민주공화국에서 재판받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냐? 강제로라도 재판받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 하지만 지금 이재명은 뻔뻔스럽게도 언제 내가 그 말 했느냐 하는 식으로 본인은 재판 안 받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고 입벌구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재명 여러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말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재명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랬어요. 부정선거로.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했다니까요.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지금은 또 부정선거가 어디 있나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게 이재명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대국민 사기를 치더니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사기를 쳤고 미국에 대해서도 사기를 쳤어. 지금 보세요. 미국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 3,500달러 투자하기로 했지 않냐? 왜 안 하냐?
안 하면 관세 인상하겠다. 최후 통첩을 했대요. 지금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10개월째 성과가 안 나오고, 그 이재명 스타일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재명한테 미국이 지금 한 대 얻어 터지고 있다. 과연 미국이 어떤 보복을 해올지.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과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 이재명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재명 때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까지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보다 먼저 관세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하지 마라 했는 게 이재명입니다. 하지 마라 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좀 그 뒤로 관세 협상 뒤적거리다가 좀 덤터기를 쓰게 된 게 다 이재명 때문이잖아요. 반박해 보십시오. 야, 청와대 김현지 반박해봐. 내가 거짓말했냐? 나는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할 때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재명 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 관세 협상으로 덤터기를 쓰게 된 것이라고 나는 논평하는데 뭐 아무튼 한번 있어 보시죠. 네, 천성이 사기꾼 집안 아닙니까? 이재명은. 네, 저는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논평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왜냐,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1-1번 이거. 투자금이 얼마이라고요? 현재 이재명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금은 몇 달러?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라고요? 500조. 그리고 이재명 이런 말도 했죠. 처음에 요구한 대로 다 했으면은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왔을 것이다. 올 수도 있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나중에 그러죠. 그런데 야, 이재명, 야,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왜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 뭔 사기를 쳤죠? 아니, 그렇게 투자하기로 요구 금액 받으면 국민들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서명할 필요도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은 너무나 잘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된 거냐? 여러분,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이재명은 거짓말 해놓고 나는데 나중에 덜통이 나면 그때 딴소리 해버리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미 국민들은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우리는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전환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그때 있던 사실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도해 드리는 것입니다.